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디딤 영상 3.1 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에 했던 어떤 고통들에 대해 살펴보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헌병경찰제, 무서운 군인 경찰이 일반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였죠. 그리고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그리고 억지로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했던 토지조사나, 그리고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했던 산미증식 계획, 그리고 아주 힘들었던 노동과 교사와 일반 관리에게도 칼을 차게 했던 그런 탄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에 맞섰던 우리 민족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말은 어렵지만 민족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대한제국 사람들도 대한제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서 용기를 얻은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그리고 만세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1910년이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 한 9년 10년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울의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독립선언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로 살 수는 없다. 우리도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민족 대표들만 이렇게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민족 대표들이 저런 곳에서 모여서 그런 선언문을 작성하고 했을 때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별도로 독립선언식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19년 3.1 운동이 되겠고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 평화적인 시위였잖아요. 어떤 무력 시위가 아니라 평화롭게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시위,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은 어떤 무기나 어떤 힘을 쓰지 않고 시위를 했지만 일제 경찰과 군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마구 체포해서 심지어는 교회에 몰아넣고 사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못하게 막았지만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했던 만주, 연해주, 심지어는 미국 등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이런 곳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던 거죠. 빨간색은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고요. 파란색은 소규모 시위 발생지인데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일제가 무섭게 탄압하는데도 끊임없이 만세 시위를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겠죠.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에 당했던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힘들었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자 했던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독립운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상하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말은 상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임시정부를 바로 수립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 수립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수립을 하게 되면 일제의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적은 중국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는 헌법을 만들고 정치체제를 갖추고 연락망을 만들어서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독립신문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꾸준한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이런 노력이
어, 없었다면, 선생님 말 잘못 썼는데요. 이런 노력이 없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대로 그런 상황에 적응해서 계속 일제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군대도 만들어지게 되고, 실제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 이곳 저곳에서 전쟁을 실제로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1운동을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 바로 이분이죠. 네, 유관순 열사인데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고 가면 이렇게 유관순과 같이 어떤 무기 없이 평화 시위를 했던 분들을 우리가 열사라고 부르고요. 안중근과 같이 어떤 이렇게 총이나 무기를 들고 이렇게 어떤 운동을 했던 분을 의사라고 부르고요. 그냥 어떤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모두 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원래 고향은 서울이 아니었는데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제는 학교를 문을 닫습니다. 왜? 학생들이 모이면 그 학생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하기 때문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학교가 쉬게 되자 유관순은 그냥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매우 힘든 고문을 받으시고 19세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순국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7월 달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그곳에 한번 실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은 노트에 잘 정리해서 학교에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